나왔던 대절 내용이 사실상 중요한 내용이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첫 문장에서 나왔던 내용을 빈칸으로 출제해도 되겠네요? 출제할 만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봐봐. 첫 문장에서 지금 이제 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요 부분. 요 부분만 빈칸으로 들어도 돼요. 요 부분만. 사실 핵심은 이거죠. 그렇죠? 역사가들은 뭐다? 객관적이지 않다. 이게 핵심이잖아. 객관적이지 않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역사적 사건에 관해 기록할게요. 그러면은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단서를 아래에서 찾을 수 있어야 우리가 빈칸 문제를 낼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어떤 단서를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역사가들이 뭘 보고하고 강조하고 해석할지를 선택한다. 여기 단서 나왔죠. 얘들이 선택한다. 이거 만약에 진짜 객관적으로 쓸 거라면 선별하면 안 되죠. 다 써야죠, 전부 다. 그렇죠? 정리만, 그러니까 요약만 잘해갖고 기록은 있는 대로 다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 선별한다고 했잖아. 이미 선별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미 주관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랑 사실상 똑같은 말이라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문장에서도 또 단서를 얻을 수 있겠죠? 뭐 포함하는 것만큼 똑같이 중요할 수 있다. 여기는 뭐 별거 없고요. 그 다음 문장에서는 여기서 그 정보를 제외하고자 하는 선택이라 했어요. 여기서 정보를 제외한다는 것도 뭡니까? 위에서 말한 선별한다랑 똑같은 말이고, 선별한다는 건 뭡니까? 주관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관성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고정관념 같은 게 만들어지거나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안 좋은 얘기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또 단서를 얻을 만한 거. 역사적, 여기 마지막 문장에도 있죠. 그들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지지하는 정보를 강조한다. 이 문장 자체가 사실 단서라고 할 수 있죠. 아래도 어떻습니까? 그들 사회의 지배적인 신념을 지지하는 정보를 강조한다. 이것도 뭡니까? 전부 다 자기 객관적으로 작성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요, 첫 문장에 주제를 주고 부연 설명을 하는 글로서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이 부분에 빈칸으로 출제하기가 괜찮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여기 빈칸 출제하기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출제할 만한 게 있을까? 보통 이렇게 주제에 관련된 게 나오면요. 게다가 objective라는 표현도 나왔으니까 어휘로 출제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휘?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휘로 출제하기도 좋은 게요. 당연히 objective의 반대말인 subjective가 있죠. subjective는 주관적인이라는 뜻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단순하게 바꾸자면은 objective, subjective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 far from이라는 표현을 다르게 쓸 수도 있겠죠. 뭐뭐하는 멀리 있으니까 뭐뭐하는 가깝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far라는 거 자체가 여기서 마이너스 n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객관적이라는 단어를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되는 subjective를 써놓고 far가 아니라 close 같은 단어를 써도 되겠죠. are close to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휘로서 출제하기 괜찮다. 그러니까 objective를 어휘로 출제하기 좋은데 얘만 건드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far from을 같이 건드려서 어휘로 출제하기가 좋다. 그래서 제가 objective뿐만 아니라 이건 같이 좀 체크할게요. 같이 far from objective. 알겠죠? 어휘로 출제하기 좋고요. 자, 또 어휘로 출제하기 좋은 게 뭐가 있을까? infinite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infinite. 왜냐면 무한한 양의 정보를 제공을 받으니까 선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choose를 통해서 우리가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 infinite를 써야 돼요? 그렇죠? 아니, 제한된 양의 정보를 제공받는다면 굳이 선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다 쓰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휘로 출제할 만한 거, 역사가가 책에서 빼내는 정보는 포함하는 정보만큼이나 똑같이 중요할 수 있다. 여기서 빼낸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leave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포함시킨다라는 말이 서로 반대되는 거죠. include 정도 출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제외하고자 하는 선택, 제외한다라는 말. 요것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정보를 제외한다는 건 다시 한번 뭐다? 정보를 선별한다는 거고, 정보를 선별한다는 거는 주관적인 거고, 이걸 기준으로는 주관적인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exclude도 출제할 만하다. strengthen도 저는 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strengthen 강화시킨다.
어휘로 낼 만한 포인트가 많네요. 그리고 커먼 좀 애매하긴 한데 커먼도 일단 체크해 줄게요. 커먼도 좀 출제할만 할 것 같아요. 이미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문장에서 또 어휘로 출제할 만한 게 보자. 너미넌트 정도 될 수 있겠네요. 너미넌트. 됐어요? 그 사회의 지배적인. 그러니까 사회의 지배적이라는 거는 만연해 있는으로 봐도 되겠죠. 만연해 있는. 그렇죠? 프리발런트 같은 단어. 그래서 이미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런 가치관 또는 신념을 지지한다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네. 너미넌트 단어도 뭐 변형해서 출제하기가 사실 되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휘에서 출제할 만한 포인트들을 좀 간략하게 짚어드렸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요. 어휘에서 출제하는 건 대부분 동사 아니면 형용사입니다. 제가 체크해드린 게 다 동사랑 형용사예요. 알겠죠? 그래서 주제가 명확하고 그리고 각 문장별로 동사나 형용사에서 주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객관적이다, 뭐 무한하다, 뭔가 정보를 제외한다, 그리고 뭐 사회 지배적이다. 전부 다 이 서술부가 어떻습니까? 다 주제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아이들이 많죠. 이런 경우에 보통 어휘로 출제하기가 좋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지문은 짧지만 출제할 만한 요소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아까 말했던 빈칸 내기도 좋고요. 어휘 내기도 좋고요. 저는 대입학으로 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주제 같은 문제. 근데 주제는 사실 좀 쉽죠? 첫 문장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따라서 주제보다는요. 요지나 요약 같은 걸로 내거나 아니면 제목 같은 걸로 내는 게 그나마 나은 것 같습니다. 주제로 내기엔 좀 쉬워요. 첫 문장 읽으면 답 나와버리니까. 됐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맨 마지막 문장 있잖아요. 마지막 문장이 관계대명사 대 두 개를 5어로 연결한 문장 구조죠. 그렇죠? 앞에 나와 있는 인포메이션을 수식하죠. 맨 마지막 문장. 요거요. 요 대절과 or 요 대절. 요 각각의 대절이 요 인포메이션을 수식하는 거죠. 이렇게 수식하고 이렇게 수식하고. 그렇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서술형으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은 좀 체크해 주세요. 서술형으로. 네. 됐죠? 자, 여기까지 보고 여기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처음이야. 진짜? 나 이거 처음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들으셨습니다. 재민이 원래 효원이랑 아는 사이였어? 아 같은 반이요? 이때까지 친구가 없었는데 친구 생겼네. 얘네 무슨 친구야? 아, 친구 해주는 거지. 친구 해주는 거 아니었어 지금까지? 아, 보겠습니다. 아이고. 야, 나 궁금한 게, 근데 고등학교는 그 중딩 애들처럼 그런 거 없냐? 그 체육복 같은 거 없냐? 근데 니네는 안 입고 다니는 거더라. 어? 아, 니네 학교께? 학교께 구리다는 거야? 아니면? 아니, 애들은 사실상 오히려 그러니까 중학생 애들은 교복 입은 걸 본 적이 없는 거 같고 거의 반대로 고등학생 애들은 체육복 입은 걸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요새 또 그렇게 하나? 야, 나 때는 그 뭐야 겨울방학 아니 겨울방학 때 겨울 때 그 교복에 그 패딩 입잖아요. 그것만 입어도 뭐라 했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 진짜 교복만 입고 가야 돼. 마이너. 어? 마이너. 그러니까 마이너가 진짜로. 그래서 패딩을 못 입게 했었어요. 저 중학생 때만. 중학생 때는. 고등학생 때는 우리 학교가 되게 좋은 학교였거든요. 좋은 학교여서 두 가지가 허용이 됐어요. 첫 번째, 실내화를 안 신어도 되고요. 아, 실내화 신냐? 실내화 안 신어요? 요새? 그러냐? 그래? 그 우리 아들내미는 실내화 신던데 초등학교는. 아 초등학교는 신고 중학교부터 안 신어요? 그래? 그렇구나.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우리 때는 그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오리발이라고 했어요. 오리발. 그러니까 실내화를 안 신고 일반적인 운동화를 이제 신고 다니는 걸 오리발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신에 그 나름의 이제 규정이 있긴 있었어요. 잘 지켜지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운동화는 안 되고 구두류를 신었어야 됐어요. 대신 왜냐면 이제 먼지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누가 구두 사서 신어요? 그냥 다 쌩까고 신었죠. 다 쌩까고 그냥 운동화 신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았던 거는 겨울에 패딩을 입을 수 있었어요. 엄청난 장점이었는데 우리 때는 이게 엄청난 장점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패딩을 이제 못 입으니까 애들이 다들 이러면서 등교를 해요. 진짜 막 누가 겉옷 입고 갔다? 그럼 바로 이제 정문에서 엎드려 뻗쳐 맞는 거예요. 진짜 그때 그래서 참 좋아졌네요. 네. 심지어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교 그 이제 복장 규정 중에 벨트를 매야 된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벨트를 안 매면 벌점이에요. 아니 진짜 그런 게 있었어요. 여학생 말고 남학생들은. 여학생은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남학생은 그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항상 이렇게 정문으로 딱 가잖아요. 그럼 정문으로 가면은 이제 그 학생부 애들이 와갖고 이걸 이렇게 깔아버려요. 이렇게 벨트를 보여줘요. 진짜로. 그래서 벨트 안 맸다? 그럼 벌점이에요.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되게 희한했어. 학교가 무슨 군대 같았어. 내가 이제 가끔 이제 얘기할 때 1학년 때는 제가 학생이었거든요. 1학년 때는 내가 학생이었는데 도저히 내가 학생의 생활을 못 해먹을 것 같아갖고 2학년 올라갈 때 때려쳤어요. 원래는 이제 저보고 이제 2학기 때,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2학기 때 그 부회장 선거를 했거든요. 맞냐? 지금도 그렇게 하냐? 2학기 때 이제 정규 부회장 선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학년 때 이제 정교회장, 이제 보통 정규 부회장 했던 애가 약간 정교회장 하는 루트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름방학 때 이제 그 간부 수련회라고 하나? 그걸 이제 갔어요. 이제 그걸 이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선배들이 몇 명을 지목을 했었어요. 그 이제 선배들 중에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 그 용어가 잘 적절히 기억 안 나네. 회장 따까리들? 아니 회장 따까리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그 회장 아래에 있는 그 약간 그런 간부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 4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간부 4명이랑 회장이랑 이제 회의를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선배들이. 그래서 한 명씩 픽을 하는 거야. 이 4명이 가. 무슨 뭐 사실상 뭐 회장 듀스 101인데 이제 4명이 가서 한 명씩 고르는 거야. 근데 학생회가 그때 멤버가 한 10대 명 있었거든요. 한 20명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명씩 이제 고른 다음에 이제 데리고 와갖고 이제 회장을 이제 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 이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중에 한 명을 뽑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정교회장 한번 까짓거 해볼까 이 생각이었는데 제가 딴 건 다 참을 수 있어요. 딴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막 주말에 막 모여갖고 막 산행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 일요일날 모여갖고 막 너무 싫었어. 근데 참을 수 있어. 거기까지 참을 수 있는데 진짜 못 참겠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자 일반적으로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오신다. 뭐 복도에서 선생님이 만난다.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그냥 이러고 가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이잖아. 우리는 이제 학생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선생님을 만나면요. 차를 타고요. 경례를 해요. 단결 이렇게 해야 돼요. 진짜 군대였어요. 군대. 단결이라고 했어야 됐어. 단결 이러고 군대만. 그래갖고 되게 막 너무 쪽팔린 거야 이게. 아니 그냥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 되는데 선생님 오는데 단결이 아니 너무 쪽팔리잖아. 내가 딴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이거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요. 그 학생의 선배들이 그때 당시 우리 학교에 있던 학생의 선배들이 좀 너무 찐따 같았어요. 그래서 별로 어울리고 싶지 않다. 약간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는 이제 그 동아리에서 이제 명확한 빛과 어둠이 있었는데요. 이제 빛이 학생회, 어둠이 밴드부였거든요. 근데 제가 2학년 때부터 밴드부였어요. 1학년 때 이제 빛을 경험하고 나니까 도저히 이 밝은 곳에서 제가 활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둠의 끝판왕으로 봤습니다. 여기가 왜 이제 빛과 어둠이냐면요. 그 얘기 나온 김에 그 학생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약간 좀 찐따 같은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학생회 애들을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때 이제 그 우리 학교는 좀 선후배 간의 기강이 되게 셌거든요. 거의 제 군 생활 이상으로 빡셌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되게 빡셌어요. 이 선후배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이러고 복도를 지나가고 있어. 그럼 만약에 선배가 내 뒤통수를 그냥 발겨버려. 근데 선생님이 그걸 봤어. 선생님 아무 말도 안 해.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그 정도로 이제 그 선후배 기강이 셌는데, 근데 이제 그 선배들이 유일하게 못 건드는 이제 동아리를 기준으로 나눴거든요. 동아리가 2개가 있었어요. 하나가 학생회. 왜? 그 학생부장 선생님이 겁나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걸리면 그냥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회들은 약간 이런 느낌. 내가 진짜 들어서 안 건드린다. 좀 이런 느낌? 이라면은 두 번째가 밴드부예요. 밴드부는 진짜 다른 의미로 못 건드립니다. 왜? 밴드부는요, 그 2, 3학년 선배들이 다 일진이에요. 그러니까 건드렸다가는 얘네가 죽어요. 그래서 못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편하게 학교 생활했어요. 되게. 나는 일진, 딱 보더라도 내가 일진 3은 아니잖아. 저 찐따였거든요, 고등학생 때.
그냥 찐따처럼 맨날 그냥 게임이나 하고 공부하고 그냥 이러던 학생이었는데 되게 편하게 했어요. 이렇게 내가 주머니에 손 넣고 막 편하게 다녀. 그럼 선배들이 봐도 야 너 일로 와봐. 누씨 건방지게 막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다녀. 죄송합니다. 그래 내가. 그러면 너 몇 반이야? 또는 담임 선생님 누구야? 이렇게 안 나와요. 동아리 어디야? 밴드부인데요? 옆에 있는 거. 야 밴드 소리. 조심해라 너. 이러고 가요. 편하게 학교 생활했습니다. 우리 1팀이 엄마들고. 아마 그랬었어요. 되게 웃기죠 학교가. 네. 어쩌다 요 얘기가 나왔네. 네.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해봤습니다. 자 분위기 환기하려고 한 거고요. 자 가볼게요. 다음 거 4번 봅시다.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When children get upset, 애들이 화가 날 때 그들은 cannot be reached by reasoning. 그들은 이성에 의해서 닿아질 수가 없답니다. 이성에 의해 닿아질 수 없다는 거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화가 날 때 그들은 respond, 반응하는데 오로지 to emotional bond, 감정의 연고에 의해서만 반응을 한대요. 그러니까 감정의 위안에만 반응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 두 문장 있죠. 이게 뭐예요? 주제예요, 주제. 됐습니까? 간단합니다. 결국 뭡니까? 아이들이 화가 날 때는 뭐다? 정서를 통해서 위안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서를 통해 위안을 받는다. 주제 나왔습니다. 바로 쓰고. 아이들은 화가 날 때 정서에 의해 위안을 받는다. 이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에가 아니라 감정에 대한 것을 통해서 위안을 받는다라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해봤자 안 먹힌다는 거예요. 애한테는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애뿐만 아니라 뭐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애들일수록 더더욱 막 때를 막 많이 부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주제 나왔으니까 예시 나와야겠죠? Two young siblings were playing in the basement. 자, 두 어린 남매가 지하에서 놀고 있었답니다. 예시 나오고 있죠? 바로 가볼게요. Suddenly, 갑자기 a noise of destruction.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자, 그리고 그에 뒤이어서 shouting and accusation. 고함과 비난이 뒤이어서 was heard. 들리게 됐답니다. Ran with anger. 자,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진 채로 이 빌리, 6살의 빌리가 ran up the stairs. 이 계단을 뛰어 올라가고요. And exclaimed. 소리쳤습니다. Betsy knocked over my fork. 자, 베스가 내 요새를 쳐서 무너뜨렸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자, 그의 엄마가 sympathized, 공감해줬답니다. 자, 여기 공감해줬다라는 포인트가 나왔네요. 뭡니까? 바로 감정에 의해서 위로를 받은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저 같은 사람한테 만약에 왔어요. 만약에 나 같은 사람한테 와갖고 우리 아들내미가 와서 아빠 친구가 이거 부셨어. 하면은 자, 그 친구가 왜 부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제 이성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부술 때 몇 뉴턴의 힘으로 부셨어?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접근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죠. 공감을 해줬답니다. 이런 that must have made you very angry. 자, make의 목적어에 목적격보가 나왔죠. 그것은 must have pp 만들었음에 틀림이 없겠구나. 너를 정말 화나게 만들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아우 저런 정말 화가 났겠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이성과 논리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지금 어떤 이제 감정 상태에 공감을 해주는 채로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It sure did. 정말 그랬어요. 그가 돌아섰고요. Went back to play. 다시 놀러 갔대요. 자, 이것은 was the first time 최초였는데 빌리의 엄마가 managed not to get involved in her children's daily troubles. 이렇게 나왔는데요. manage to 동사 원형하면 간신히 뭐뭐 하는 거죠. 근데 not이 붙었으니까 뭐뭐 하지 않는 것을 간신히 한 겁니다. 자, 즉 간신히 관여하지 않았었던 최초의 순간이었답니다. 뭐에 있어서 그녀의 아이들의 일상적인 다툼에 처음으로 이제 관여하지 않았었던 그런 최초의 순간이었는데요. 다음 내용 볼게요.
by not asking the first question, who's dirty? 자, 치명적인 질문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치명적 질문이 뭔데요? Who's dirty? 누가 그랬는데? 갑자기 찔리네요. 저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간 이렇게 치명적인 질문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녀는 avoided the person's use or recital of grievances 이렇게 나왔죠. 그녀의 아들의 일반적,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떤 여기서 recital이라는 게 장황한 설명이라고 나와 있죠. 그 장황한 설명을 피했답니다. 이 장황한 설명이 뭡니까? 불만을 가진 장황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딱 이렇게 불만을 막 이렇게 늘어놓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회피했고요. 그리고 for revenge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복수를 요청하는 것을 역시나 또 피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야, 그거 누가 그랬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렇게 제가 내 거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막 설명을 하겠죠.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를 막 이제 아이가 엄청나게 설명할 거예요. 이 장황한 설명을 하겠죠. 근데 이거를 회피한 거죠. 왜냐면은 아이고 저런 그랬구나. 감정에 공감해 주니까 이 얘기를 애가 안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회피할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제가 그랬어요. 쟤 좀 혼내주세요. 그러면은 그 복수에 대한 요청을 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이것도 회피를 한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들은 정서적인 공감을 해줄 때 그 마음의 위로를 하고 더 이상은 그에 대해서 뭐 진전시키지 않는다라는 걸 예시를 통해 알 수 있죠. By mirroring his inner mood, 그의 내면의 기분을 반영함으로써 그녀가 피했습니다. The disagreeable role, 유쾌하지 못한 그런 역할을 피한 거죠. 그 유쾌하지 못한 역할이 어떤 겁니까? Becoming judge, prosecutor, and law enforcer. 그러니까 판사이자 검사이자 그리고 법 집행자가 된다는 그런 유쾌하지 못한 역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잖아 이거. 판사는 뭡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사라면은 뭐 이제 마치 피고와 원고가 있는 것처럼 얘가 잘못했고 누구는 잘못 안 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또는 뭐 어떤 형을 구형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 그리고 법 집행자, 자 이렇게 벌을 받으러 가자 라고 하는 거. 이런 역할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겠죠. 그녀의 아이들에게. 됐나요? 자,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애들은 화가 날 때 정서에 의해 위안을 받는다라는 초반에 첫 두 문장에 나왔던 게 그냥 끝났죠. 이걸로요. 그냥 전형적으로 주제 예시 패턴입니다. 주제 예시 패턴.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자 내용을요. 이 글에서 출제할 만한 게 이제 뭐가 있을까? 일단 빈칸 낼만 한 것 같아요. 빈칸은요, 여기 emotional 요 부분 출제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쉬워요 이거는요. 왜냐면 물론 뒤에 있는 예시를 봐야 아이들은 정서적인 것에 의해서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구나, 위로를 받는구나 라는 걸 얻을 수 있죠. 그 결정적인 단서가 여기 나와 있죠. 공감해줬다 라는 말. 이걸 통해서 단서를 얻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더 빨리 눈치를 챌 수도 있는 게 이성에 의해서 도달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이성의 반대니까 당연히 감정적인 거겠죠. 이렇게도 우리가 간단하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빈칸이 나온다면 사실 난이도가 굉장히 쉽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출제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어법을 좀 볼까요? 이번에는 어법으로 낼 만한 거. 자, 일단 처음에 angry 나왔습니다. 형용사만 나왔죠?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앞에는 뭐가 생략됐어요? they, are가 생략됐습니다. 됐어요? they는 주어가 똑같으니까 날려버린 거고, 그 다음에 동사를 원래 being으로 써야 되잖아. 분사구문 만들 때. 근데 being은 아시다시피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angry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ngry, 그러니까 부사형으로 쓰면 안 됩니다. angryly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요거 followed. 이 followed by라는 거는요, 여기다가 해석을 써놨지만 앞 내용에 뒤이어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followed by. 또는 following이라고 써도 돼요. followed by 대신에 following 이렇게 써도 됩니다. followed by 대신에 following. ing형으로 써도 됩니다. 앞 내용이 뒤이어서 뭐뭐 하다 이렇게 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실제로 만난 거. 쭉 내려가서, 자, 여기 must have pp 부분도 낼만 한 것 같습니다. must have pp. 여기서 must have pp를 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조동사에 have pp를 쓰면, 과거에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야. 그치? 과거에 뭔가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must have pp를 쓴 이유는, 지금 와서 엄마랑 이 빌리가 얘기하는 이 상황 이전에 그 요새를 무너뜨렸다. 그래서 그 이전에 화가 났겠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must have pp의 형태를 썼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어법으로 출제할 만한 게 매니시 투동사원형은 사실 어법으로 출제하기에는 조금 쉬운데 그래도 체크는 해둘게요. 여기 이 부분. not to 동사원형. 참고로 여기는 when이 생략됐습니다. 제가 여기 써놨죠? 관계부사 when 생략된 거예요. 여기서 the first time 한 다음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잖아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관계부사 when이 생략돼 있다. 그리고 어법으로 낼 만한 게 또 다음 페이지에 by ing 사실 쟤는 너무 쉬워서 뭐 좀 출제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마지막 문장에서는 네, 뭐 여기도 사실 뭐 낼 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어법으로 낼 만한 포인트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네요. 제가 봤을 때 어법으로는 좀 출제하기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약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두 번째 줄에 나왔던 이제 그 주제문의 빈칸 정도 괜찮고 그리고 또 뭐가 괜찮을까? 뭐 삽입 이런 것도 괜찮고요. 삽입 내기 좀 괜찮네요. 삽입 여기 괜찮네요. 여기 This was the first time. 여기 삽입 출제하기가 좀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일단 디스라는 녀석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빌리의 엄마가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던 첫 번째 순간이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뭡니까? 앞에서 그 자녀들의 다툼의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삽입으로 내기도 사실 되게 좋네요. 이 문장은요. 그 다음에 대입학을 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대입학으로 낸다면 요지나 제목 정도 내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주제로 내기엔 좀 쉬워요. 첫 두 문장에 너무나 명확한 단서가 나왔잖아. 애들은 이성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감정의 미안에만 반응을 한다. 이게 주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 너무 좀 쉬울 것 같고요. 제목 정도로 출제한다면 그래도 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나머지는 뭐 별거 없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잠깐만. 이거는 왜 직역이 중간에 없냐? 내가 빼먹었나 보다. 작업하면서. 미안. 네 번째 줄에 직역이 없네요. 직역 또 없고 슬래시 표시도 없네. 이거 왜 없지 이거? 죄송해요. 이거는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작업하다가. 이 부분은 그냥 끊어버릴게요. 지금 그냥 한 김에 그냥 요것만 끊을게요. 어차피 지금 수업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안 남아갖고요. 요것만 좀 끊어주면은 여기서 끊어버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주어 동사 그렇죠? 주어가 길게 나왔으니까 주어 앞에서 그냥 끊을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요 정도만 하고요. 과제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숙제 내드린 거 있죠? 그 숙제 검사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제가요. 그 워크북 일단 전부 다 하는 거였죠. 교과서는요. 그리고 그 도식화 하는 것까지가 이제 숙제였는데 일단 현황을 좀 볼까요? 일단 그냥 말로 한번 해주실래요? 한 번씩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요렇게 교과서 워크북 풀이 채점까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 도식화거든요. 자, 이걸 기준으로 좀 여쭤볼게요. 한 분씩. 자, 태영이는 저기서 안 된 거 있나요? 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재민이는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희원이는 다 있고, 그 다음에 서연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루빈이도 다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 했다고 하시니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일리 테스트 본 것도 좀 보여주세요. 같이. 숙제는 오늘 진로 나간 것까지 워크북 띄우시면 됩니다. 4번까지요. 4번까지. 오늘 9월 2일이죠?
이것도 워크북 풀고 채점까지 하시면 됩니다. 괜찮아. 생각보다 잘했다.